야담 이야기. 옷을 훌훌 벗고 농부의 아내에게 정신없이 어찌하여 아름답고 순결한 밭꽃이 이른 새벽 새별 맞아 피어나고 동쪽 하늘 우러러 누구를 기다리다가 한낮이면 시들어 버리는가. 이에 대해 우리 민족들에게는 예로부터 전하여지는 아름답고 비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었습니다. 한 곳에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관연하여 장가를 들고 아내를 얻으니 그 아내가 착실하고 손재간이 있는 데다 용모가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여 모두들 농부를 보고 처복이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절세의 미인에 절개 굳어 송죽 같다는 소문은 나래가 돋친 듯 파다하게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정사에는 뒷전이었으나 주색에는 오금을 못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 뜨이었습니다. 한밭꽃도 심산에 핀 것이 더 곱다고 임금은 만인총 중에 있는 절세의 미녀를 제 눈으로 보고 취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무리 송죽이 아니라 바위라 한들 임금의 풍채요 임금의 위엄이라 차지 못할 여인이 이 세상 그 어디 있으랴. 생각한 임금은 만사를 젖혀놓고 난생 처음 향간 행차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요망한 행차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은 농부는 황급하여 집에 달려들어와 아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이윽이나 이마를 찌푸리고 생각하더니 자기가 방법을 대서 대처해 볼 터이니 섣불리 건드려 큰 화를 저지르지 말라고 농부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령놈들이 옛가라 대가라 어라시 하면서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앞을 서고 그 뒤로 풍악소리 울리며 임금의 행차가 농부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만백성이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고 도깨 짐승도 언뜰하지 못하는 임금이 농부네 집 옆에 이르자 새 궁녀가 든 일산 밑으로 임금은 두 궁녀의 부축을 받아 어교에서 내렸습니다. 헌데 임금이 어교에서 내려오니 누추한 여인이 달아 떨어진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얼굴에는 제먼지를 뒤집어 쓰고 10년 묵은 때가 얼룩덜룩하고 눈만 팬들거리는데 기름때 꾀죄죄한 치마를 걷어올리고 일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솔질하는 풀도 콩짝에 우르르한 콩풀인데 손발과 팔다리에 온통 콩짝의 투성이었습니다. 임금은 누추함이 세상에 비할 바 없어 사람들이 오히려 절세의 미인이란 소문을 웃음거리로 낸 것이라고 짐작하고 머저리가 말이나 할 줄 아는가 보려고 농부가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밭에 일할 나갔어 하는데 힘들게 오누비를 태우는 말이 알아나 들을 만하고 마디마디 침방울이 석자나 튀어나갔습니다. 임금은 쓴 입맛만 다시며 그 자리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 굉장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절세의 미인이요 절개가 송죽 같을 뿐만 아니라 영특하여 임금을 감쪽같이 얼려넘겼으니 세상의 부엉이 같은 임금은 멍청이라고 공론이 자자했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자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요망한 계집년 같으니라고 짐을 망신시키다니 여봐라. 그년을 당장 붙잡아 올려라. 농부의 아내가 한참 빨래를 하는데 육모방망이를 든 사령군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뒤미쳐 연지곤지 찍은 행수기생 썩 나서며 손뼉을 짱짱 치며 고화댔습니다. 너만한 절개녀 없으랴. 존전에서 임금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나 임금이 대령하라 하시니 한 시각도 지체할 소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밖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들어온 농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사령군노들은 육모방망이로 농부를 두드려 팼습니다.
농부가 정신 잃고 쓰러지자 그자들은 농부를 동아줄로 칭칭동역 강에다 던져버리려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 나서 앞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는 사령군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들이 내 남편을 해치면 나도 자결할 테다. 농부의 아내를 못 데려가면 목이 날아나는 판이라. 그자들은 절절매며 농부를 도로 메고 들어와 동아줄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따졌습니다. 그래, 남편을 살려주면 서울로 올라가겠느냐? 농부의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입궁하니 과연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임금은 노여움도 까맣게 잊고 당상에 오르라고 분부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자 여러 궁녀들 돌아서 눈물 씻으며 한숨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한참이나 이렇게 통곡하다가 저고리 섭바늘에 손이 찔리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니, 내가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죽는 시각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대야지. 저고리 섭의 바늘을 찬찬히 내려다보던 농부의 아내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 닦으며 궁녀들에게 좋은 옷을 속히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궁녀들을 불러 칠보단장 곱게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의포단장 정의하고 칠보단장 찬란한 농부의 아내가 당상에 오르니 1월이 궁전에 떨어진 듯 빛을 뿜었습니다. 임금은 농부의 아내만 넋없이 바라보다가 너털 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하, 짐이 너를 귀히 여겨 귀비로 봉하리라. 농부의 아내는 인차 임금의 말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몸을 귀비로 봉하시니 하늘 같은 은혜 백골란망이로소이다. 그러자 주색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더러 백주의 수청을 들라고 졸랐습니다. 수태를 머금은 농부의 아내는 다소곳이 순응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임금은 옷을 훌을 벗고 농부의 아내에게 정신없이 덮쳐들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저고리 섭에 절었던 바늘을 뽑아지고 기다리던 차라 정욕에 광분한 임금의 명치에 꾹 질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나넘어졌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악을 쓰고 달려드니 임금은 나뒹굴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수종들을 불렀습니다. 수종들까지 달려들어 농부의 아내를 겨우 물리쳤으나 납반대기는 긁히어 생치기 손가락은 물려서 선지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도 배에 박힌 바늘은 어찌도 깊이 박혔던지 바늘기만 내놓였습니다. 어인은 후들거리며 옥집게로 바늘을 빼려 했으나 좀처럼 빼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를 악물고 신음하며 어서 바늘을 떼라고 불같이 독촉했습니다. 어인은 예 하고 굽실거리며 옥집게를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꼭 짚고 바짝 당겼습니다. 그러자 바늘귀가 뚝 떨어지고 끊어진 바늘은 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차! 하고 당황해 난 어이의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신음하던 임금은 노발대발하며 어이를 당장 참아라고 불호령을 질렀습니다. 어이를 참하였으나 끊어진 바늘은 빼기는 고사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를 능지처참하였으나 임금도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정신을 차리자 대성통곡하다가 며칠 지나 걸음이나 옮길만 하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구하겠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를 다 겪으며 서울에 당도하니 아내는 능지처참당하고 임금도 죽어버린 때였습니다. 농부는 피눈물 휘뿌리며 하늘도 무정하고 땅도 무심타고 대성통곡하다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러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아내의 시신을 정든 고향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시신을 지고 돌아와 집 뒤에 묻어놓고 아내의 묘 앞에서 울고 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